직류 발전기 부분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론을 공부하고 나서 문제풀이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안 됩니까? 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물으시면 저는 가능하면 가급적이면은 무조건 문제풀이를 하고 넘어가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던 학생들의 특징들이 뭐냐? 예습 복습 잘하는 거죠. 뭐 예습은 그렇다 치더라도 방금 배운 내용에 대해서 복습하면은 굉장히 오래 가고 이해도 잘 되고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풀이는 앞에서 배운 내용에 대한 복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론 부분에서 이해되지 않았던 내용이 있죠. 그런 부분이 문제 풀면은 그 부분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론에서는 이해되지 않았는데 문제 풀다 보면 이해되는 그런 부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론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면 이론 부분이 너무 양이 방대해집니다. 그래서 이론에서 담지 못했던 부분들, 이론에 빠진 내용들, 이런 것들을 문제풀이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문제들은 모두 관연도 문제입니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출제되었던 기사, 공사기사, 그 다음에 산업기사, 공사산업기사 문제들 중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간추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연도 문제풀이에서 어차피 공부해야 될 것을 미리 공부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은요, 어느 정도 여건이 되시면 가급적이면 문제풀이는 꼭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 전자석의 그림 중에서 전류의 방향이 화살표와 같을 때 위쪽 부분이 N극인 것은 뭐예요? 이것은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는 이렇게 봅니다. 보세요. 전류의 방향과 그 다음에 권선이 감겨 있는 거 잘 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전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보세요. 전류가 이렇게 가죠. 전류가 이렇게 밑에서 위로 이렇게 하니까 자속의 방향 엄지손가락 방향입니다. 그러면 일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이것이 나가니까요, N극이 됩니다. N극. 그리고 이 부분이 S극이죠. B 볼게요. B. 그냥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연습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럼 뭐죠? 전류가 이렇게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죠. 위쪽에서 아래쪽. 그러면 자속은 이렇게 돼요. N극이고 S극 이렇게 됩니다. B는요. C는 어떻게 돼요? C는 이렇게 전류 방향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가니까 얘가 N극이고요. 얘가 S극입니다. D 봅니다. D.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어떻게?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은 얘가 N극이고 얘가 S극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위쪽 부분의 N극인 것은 물었으니까 위쪽 부분의 N극인 건 뭐다? A와 D가 됩니다. A와 D. 그래서 1번에는 3번이고요. 다시 말씀드려, 이것은 전기 자기학에서도 배우는 내용이고 자기학에서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기기에서도 이렇게 번듯하게 문제가 출제됩니다. 2번 봅니다. 2번. 그림과 같이 전기자 권선 전류를 보낼 때 회전 방향을 알기 위한 법칙 및 회전 방향원입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게 이론을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림이
익숙해져요. 익숙해집니다. 겁이 안 나요. 공부 좀 부족하신 분들은 그림만 나오면 겁나세요. 처음 보는 그림이다 하고요. 네, 많이 할수록 심리적인 안정도 되니까 이런 거 뭐 그리고 어렵지 않으니까요. 뭐 이 부분 이해되지 않으신다면은 우리 1강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N극이고 S극이고요. 지금 얘가 이렇게 됐죠. 봅니다. 그림같이 전기자권에서 전류를 보낼 때, 그럼 지금 2번 문제가요, 우리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인지 오른손 법칙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뭐예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류를 보낼 때라고 했죠. 전류를 먼저 흘려주면은 회전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전류를 흘렸을 때 회전하는 것은 전동기입니다. 전동기. 전동기니까 뭐야?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됩니다. 왼손 법칙. 지금 문제상에서 전류를 보낸다라고 했기 때문에 왼손 법칙이 되고요. 그래서 플레밍 왼손 법칙이고, 회전 방향 안 봅니다. 회전 방향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N극이고 S극입니다. 맞죠? 플레밍 왼손 법칙이 검지의 방향이 N극에서 S극이고, 지금 전류에 뭐예요? 나오는 겁니다. 맞죠? 나오는 거니까 전류의 방향이 나오니까 뭐요? 힘의 방향이 뭐? 이쪽에서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N극에서 S극이고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죠? 그럼 힘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있는데 요쪽은 위로 올라가고 요쪽은 위로 아래로 내려가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죠. 이렇게 회전합니다. 그래서 회전 방향은 이렇게 뭐요? 이렇게 회전한다는 것은 시계 방향이 됩니다. 시계 방향. 그래서 이번에는 답은 1번입니다. 플레밍 왼손 법칙과 시계 방향이라는 거. 그게 3번. 예,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직류기를 구성하고 있는 3요소라고 하면은, 직류기 구성 3요소라고 하면 정전계, 뭐다? 정류자, 전기자, 계자입니다. 4요소라고 하면은 여기에다 브러쉬가 추가되고요. 3번에는 2번입니다. 4번 볼게요. 4번. 직류기에서 공극을 사이에 두고 전기자와 함께 자기 회로를 형성하는 것은, 공극을 사이에 뒀다. 보세요. 전기자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게 공극입니다. 이게 에어갭. 네, 에어갭입니다. 그러면 얘가 전기자죠. 전기자와 공극을 사이에 두고 회로를 형성하는 거, 이건 뭐다? 계자가 됐죠. 계자. 그래서 4번에는 답이 1번이고요. 이런 문제에서는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론 공부 열심히 하셨다고 하면은 생각이 날 겁니다. 전기자, 공극음, 얘는 계자다. 이런 것들이 생각날 거예요. 네. 4번에는 1번이고요. 계자. 5번. 직류발전기의 전기자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전기자라고 했을 때 이 문제를 외우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기자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기자는 전기자 철신과 전기자 권선이 있었고, 전기자 권선은 뭐 우리가 권선법이 있었죠. 뭐 고상권의 패로권의 2층권의 중권의 파권,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기자 권선에서는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나서 안 좋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딱 정리를 해보세요. 잘못된 것은 1번, 전기자 권선은 대전류인 경우 평각동선, 대전류인 경우 평각동선이고요. 소전류인 경우는 연한동선 혹은 둥근동선이었죠. 2번, 전기자 권선은 소전류인 경우 연한동선이고요. 3번, 소형기에는 반패 슬롯 혹은 가지형 슬롯이었습니다. 소형기에서는 반패 슬롯이나 가지형 슬롯이었고, 3번 중형 및 대형기에서는 가지형 슬롯은 우리가 소형기고요. 우리가 대형기에서는 뭐? 개방된 슬롯. 개방되어서 우리가 쇠기를 박아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개방 슬롯, 쇠기 넣는 슬롯이 사용됩니다. 5번에는 4번이고, 6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음 권선법 중에서 직류기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직류기에 지금 권선법이라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다? 전기자 권선법이죠. 그래서 직류기의 전기자 권선법을 얘기를 하면은 환상권과 고상권이 있었는데 환상권이 사용되지 않고, 고상권에서는 계로권과 패러권이 있었는데 계로권은 사용되지 않고, 패러권은 단층권과 2층권이 있었는데 단층권 사용되지 않고, 2층권에는 파권과 중권이 되었는데, 파권이 직렬권이죠. 중권이 병렬권입니다. 직렬권이니까 고전압 저전류고요. 병렬권이 요것은 병렬권이니까 대전류와 소전압,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거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은 나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리자 권선법에 대해서는 별로 겁날 거 없을 거예요. 6번은 뭐다? 다음 중 직육에서 사용되는 것은 했는데 보기를 보는 거죠. 사용되는 것, 직육에서 사용되는 것은 너무 많죠. 그러면 무조건 보기에 있는 것 중에서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직육에서 사용되는 전기자 권선법을 묻는 겁니다. 패러권의 고상권의 2층권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7번입니다. 직류기의 전기자 권선을 중권 병렬권입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입니다. 병렬권이고. 1번 전기자 권선의 병렬 회로수는 극수와 같다. 우리가 중권일 때는 어떤 관계가 있었다? A는 P는 B죠. 뭐요? 병렬 회로수는 극수는 브러시수입니다. 그래서 병렬 회로수는 극수와 같다. 맞고요. 이번 브러시수는 항상 이다. 뭐다? 파권 특징 뭐다? A는 B는 이다. 병렬 회로수는 브러시수는 이입니다. 그래서 2번이 얘기하는 것은 파권을 얘기하고요. 3번 전압이 낮고 비교적 전류가 큰 기기 대전류입니다. 큰 기기에 적합하고 균합선 접속을 할 필요가 있다. 중권은 균합선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8번을 볼게요. 직류기의 권선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비슷하죠? 1번 전기자 권선 환상권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2번 전기자 권선에는 고상권이 사용됩니다. 맞고요. 3번 정류를 양호하기 위해서 단절권이 사용된다. 우리가 단절권이란 것은 직류기에서 배우지 않고요. 2장에 가면 동기기에서 나오는 권선법입니다. 단절권과 분포권이 있어요. 이것이 중권의 종류입니다. 중권의 종류에 단절권과 분포권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직류기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정류를 양호하는 것에 양호한 정류를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고요. 4번 저전압 대전류 직류기. 대전류라면 병렬이 대전류가 그러겠죠. 그래서 중권입니다. 그래서 파권이 적당하면 아니죠. 저전압 대전류 직류기에는 파권이 적당합니다. 그 다음에 고전압 직류에서는 파권이 여기 틀린 것은 4번이죠. 저전압 대전류 직류기에서는 중권이 적당하며 고전압 직류기에서는 파권이 적당하다. 8번에 이렇게 직류기의 권선법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그냥 이것이 우리가 이론 부분에서 한 파트를 담당했었습니다. 권선법이라고요. 이런 부분은 시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싹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을 실제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아무튼 제가 강조했던 부분 위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 될 거예요. 9번 직류발전기의 유기기 전력과 반비례하는 것은 하면 우리가 직류기의 유기기 전력 E가 됩니다. E의 공식 뭐요? E 하면은 60A분의 P자판이죠. P자판이고, 이것을 우리가 K-파이-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했을 때 이 문제에서는 지금 공식을 묻는 거예요.
유기기전력과 반비라는 것은 지금 극수, 도체수, 자석과 회전수는 전부 기전력과 비례하고요. 반비라는 뭐요? A죠. 병렬회로수입니다. 병렬회로수 공식에 의해서 유기기전력과 반비례합니다. 답은 4번이고요. 10번 25kW, 115V, 1200rpm의 직류 타여자 발전기에 전기자 저항은 0.45ohm입니다. 이 발전기는 정격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어 속도를 200rpm으로 저하시켰다면 발전기의 유기기전력은 어떻게 변하겠는가? 단 정상 상태에서 유기기전력은 2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에서는요, 함정이 많습니다. 실제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돼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만 주면 혼동이 적죠. 근데 이 문제처럼 푸는데 필요한 것은 요거밖에 없는데 뭐 다른 필요 없는 불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문제 푸는데 혼동을 발생시키는 거죠. 지금 이 문제에서 보세요. 9번에서 했지만 유기기전력 E는 K-N이에요. K-N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거요. 25kW, 125V, 1200rpm의 직류 타이자 발전기가 있는데 이것을 속도를 200rpm으로 저하시키면 발전기의 유기기전력은 냅니다. 그럼 지금 문제가 지금 25kW, 125V, 0.45 이런 것들 전부 뭐다? 함정이에요. 함정. 그럼 뭐냐? E는 K-N인데 뭐다? 기전력은 속도에 비례하는 거죠. 비례하는데 문제가 뭐냐? 1200rpm으로 회전을 하다가 200rpm으로 다른 것은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속도가 6분의 1배가 되면은 속도와 기전력, 유기기전력 비례하니까 E도 몇이다? E는 6분의 1배가 되는 거죠. 1200에서 200으로 6분의 1배가 되면은 다른 것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기전력도 6분의 1배가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25kW, 125V, 0.45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뭘 묻느냐? 묻고 있는 것마다 유기기전력이 어떻게 변하느냐는 겁니다. 변하는 것보다 속도입니다. 그런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11번 문제로 갑니다. 11번 문제 한번 볼게요. 600rpm 회전하는 타이자 발전기가 있습니다. 이때 유기전력 150V, 여전력 5A입니다. 이 발전기를 800rpm으로 회전해서 180V 유기전력 얻으려면 여자전력 몇 A를 해야 하는가? 여자전류인데 이런 문제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문제가 시험장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만 시험 친다고 그러더라도 떨립니다. 이런 문제 접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안 풀려요. 그럼 어떻게 문제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안 풀리죠. 시간 몰러 갑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했을 때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 그리다 보면은 또 옆에 다른 것들 생각나요. 그래서 문제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시지 말고 많은 이런 것들을 풀어본다. 어떻게든 풀어야 되겠다 하면 최대한 그림이라고 한번 그려보세요. 600rpm 회전한 타여자 발전기입니다. 그러면 타여자 발전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요. 타여자 발전기입니다. 그리고 얘가 회전을 600rpm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기전력이 150V입니다. 유기기전력 뭐예요? E죠. E. 여기에서의 E가 150V예요. 150V입니다. 여자 전류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가 여자 전류가 계자 전류입니다. 여자 뭐요? 자속을 공급한다. 계자, 자속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 전류는 계자 전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고 이렇게 했는데 800rpm 회전, 지금 600rpm인데 800rpm으로 회전합니다. 해서 150이 아니고 180V를 얻으려고 하면은 여달려져 5A를 몇 A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림을 그리고 나서 수치를 집어 넣으니까 약간 좀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이렇게 봅니다. 그럼 보세요. 이렇게 하면 지금 9번부터 했지만 11번에 보세요. 6이 기다리기는 K파이N입니다. K파이N인데 잘 보세요. K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계상수라고 합니다. 기계상수. 원래 K가 뭐예요? 60A분의 P자죠. P자고 파이N입니다. 파이N인데 자속은 우리가 계자전류에 의해서 지금 보시면 계자전류 IF에 의해서 자속이 발생하죠. 그럼 전류와 자속의 관계를 기계상수 K 안에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K 파이 N이라 하지 않고 보세요. K 다시 IFN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전류와 자속은 비례하죠. 예를 들어서 자속은 전류 곱하기 2라고 하면은 전류 곱하기 2가 자속이라고 했을 때 지금 K는 K-로 바뀌었죠. 그러면 K-는 2K가 되는 겁니다. 2K로 하고 나서 파이를 IF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K-는 상수니까 얘는 변하지 않는 값이죠. 권수나 뭐 이렇게 만들 때부터 정해진 값이니까 얘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때 K-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K-는 어떻게 돼요? IF의 N분의 2가 되는데 지금 이거 얼마요? 처음에 150V고요. 600rpm이었습니다. 보세요. 150에 IF는 얼마요? IF는 5였죠. 5 곱하기 600rpm, 600. 그러면 K- 값이 0.05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속도를 800으로 늘리고 기전력을 180으로 하면은 IF가 어떻게 되느냐? 이 공식에 의해서 보세요. IF는 얼마? IF는 K 다시 곱하기 N분의 2란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죠? K 다시 얼마요? 0.05 곱하기 N은 800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전압이 180이에요. 180. 네. 이렇게 하면은 전류는 4.5A가 된다는 겁니다. 4.5A. 결론은 뭐냐면 속도가 600분의 800으로 늘었고 기전력이 얼마? 150분의 180으로 늘었죠. 이러면 전류를 그 비례관계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약간 지금 K를 K-로 바꾸면서 파이를 IF로 바꿨는데 요런 관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되어서 변형이 되어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11번에는 답이 3번입니다. 계속해서 12번 볼게요. 12번. 지금 1000kW 500V 직류발전기 했다. 회전수 246rpm 슬로스 190의 각 슬롯 내 도체수 6 극수 10이다. 전부하에서 자속수는 얼마냐 합니다. 자속수 얼마냐? 단 전기저장은 0.06이고 전기와 권선은 단일 조건이다. 어떡하지? 네, 어떻게 해요? 생각 안 나면 그림 그리세요. 봅니다. 직류발전기가 있는데 제가 뭐 이론하면서 가끔씩 말씀드렸는데 지금 직류발전기 종류가 주어지지 않았죠. 종류가 주어지지 않았으면 만만한 것보다 발전기에서 만만한 것은 분권입니다. 분권발전기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분권발전기를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럴 때 분권으로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봅니다. 1000kW 500V의 직류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0kW는 출력을 얘기하는 거죠. 1000kW 500V 이렇게 써요. 회전수가 내각 246rpm입니다. 그리고 슬로스 홈이 192개고 각 홈마다 슬롯 내 도체수가 6개. 각 홈이 192개가 있고 그 홈마다 6개의 도체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극수는 12극이고
전부하에서 자속수는 얼마냐? 그리고 전기자작 0.006이고 0.006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요. 1000kW에 500V면 I는 V분의 P에 의해서 500분의 1000kW 얼마가 돼요? 500분의 1000kW 하니까 여기 흐른 전류는 2000A가 됩니다. 2000A. 이런 문제 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보세요. 분권에서 제가 1화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흐르는 전기자 전류가 있고 여기에 흐르는 계자 전류가 있는데 문제에서 언급이 없다. 문제에서 아무런 말이 없었다고 하면은 IF는 0, 즉 IA와 I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즉 여기에서 2000V, 2000A입니다. 부하전류 2000A인데 IF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2000A 전기자 전류와 부하전류가 같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렇게 풀어야 돼. 만약에 계자 전류를 신경 써야 된다. 그럼 문제에서 반드시 계자 전류 얼마다 혹은 계자 전류가 얼마라고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주어집니다. 그게 없을 때는 전기자 전류와 부하 전류가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요거 중요한 거 엄청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해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유기기전력 1을 구할 수가 있죠. 보세요. 단자 전압이 500인데 유기기전력은 뭐다? 만들어진 것에서 요거 빼고 나머지가 출력된 겁니다. 나머지가 출력된 거예요. 따라서 이 전압 얼마요? 여기에 전압가가 얼마요? 0.006 곱하기 2000 하니까 12가 되죠. 12가 되니까 아마 유기기전력은 512V가 됩니다. 즉 만들어진 전압 512에서 전기자 전류와 전기자 저항의 곱만큼 전압 강화가 빼지고 출력의 500V가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자속수죠. 자속수 보세요. 우리가 유기기전력 E는 어떻게 나옵니까? 60A분의 피자판이죠. 피자판. 그러면 파이를, 자속은 이 파이를 말하는 거죠. 파이는 어떻게 된다? 피자 N분의 60A E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씩 대입합니다. 극수는 12극이고요. 12극이고 도체수인데, 전체 도체수가 얼마다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각 슬롯 내 도체수가 6이고 슬롯수가 190입니다. 그러면 전체 도체수 얼마요? 얼마? 190. 2 곱하기 6. 이만큼이 전체 도체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전수 얼마예요? 회전수가 246입니다. 246이고 60 곱하기 그 다음에 중건이라 그랬죠. 중건일 때 병렬 회로수는 뭐? 극수와 같죠. 극수. 그 다음에 유기기전력 얼마? 512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기로 두드리면 0.1084W가 됩니다. 12번에는 답이 4번. 13번. 얘는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는 거죠. 6극 직류발전기 정류자 편수가 132, 단자전압 225대 직렬 도체에서 132인 중건이다. 정류자 편간전압은 얼마냐? 우리가 정류자 편간전압은 뭐 VC라고 했을 때 정류자 편수 곱하기 극수 곱하기 전압이죠. 그래서 정류자 편수가 132 공식 그대로 대입합니다. 극수가 6극 전압의 단자전압 220이요. 하면은 10V가 됩니다. 132분의 6 곱하기 220 하면은 1번 10이 되고요. 공식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14번입니다. 14번.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이란 전기자 권소에 흐르는 전류로 의해서 인해 생긴 자속이 무엇에 영향을 주는 현상인가?
이런 부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전기자 반작용이 뭐였어요? 이렇게 N극에서 S극으로 주자극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기자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다 보니까 뭐다? 전기자 전류에 의해 발생된 자속이 이렇게 발생된 빨간색 이 자속이 주자속이 노란색 자속을 방해하는 겁니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주자속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우리가 계자에 영향을 미친다. 계자극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자 반작용은 계자극에 영향을 주는 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14번에는 2번이고요. 15번. 전기자 반작용도 조금 전에 우리가 전기자 권선법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들은 있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전기자 권선법도 정리해 주시고, 여기에 나오는 전기자 반작용도 만만치 않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네. 직류계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상권선의 전류 방향원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14번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여기에 파란색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하죠. 그러면 보상권선은 여기에 어떻게? 이것과 반대. 전기자 전류와 반대 방향의 전류를 흘러야 그래야 보상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보상하려면은 전기자 전류와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전기자 전류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된다. 16번 직류계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 아닌 것은 전기자 반작용 하면은 첫 번째 편자 치우친다, 기울어진다. 감자 자속이 감소한다. 그 다음에 전압의 분포가 불균일 하다 보니까 전압이 많은 곳에 국부적인 과열, 불꽃 발생한다.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일반 전기자 중성축이 이동한다. 편자. 주자속이 감소한다. 감자. 3번 정류자 편사의 전압이 불균일하게 된다. 국부적인 불꽃 발생 이런 것도 맞고요. 4번 자기여자 현상이 생기고, 자기여자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스스로 자속을 공급한다. 자기여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전기자 반작용과는 무관하죠. 답은 4번이고요. 17번 직류기에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한다고 하면 첫 번째 보상권선, 두 번째 보국, 세 번째 브러쉬 우리가 위치를 기계적 중성축을 전기적 중성축으로 옮겨 놓는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면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보상권선이 됩니다. 만약에 보기에 보국이 있다. 보상권선도 있고 보국도 있다. 그러면 보상권선 해야 됩니다. 예. 보국이 영향은 있지만 보상권선만큼 큰 영향 없다. 예. 17번 3번이고요. 18번 직류계 보상권선은 딸랑 직류계 보상권선이라고 했지만 보기를 보시면 계자와 전기자와 어떻게 연결하느냐라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앞에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기자가 이렇게 있고요. 전기자가 이렇게 있고, 계자는 무시하고 전기자에서 이렇게 전기자와 직렬로 연결합니다. 직렬로. 그다음 보국도 마찬가지. 이것도 직렬로 연결해요. 직렬로. 그래서 전기자와 보상권선, 보국 모두 직렬로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18번의 답이 4번이에요. 전기자와 직렬로 연결한다. 보국도 마찬가지예요. 19번이에요. 직류 반작용의 보극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보극은 전기자 반작용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정류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정리를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1번 보극의 계자권선은 전기자 권선과 직렬로 접속합니다. 맞죠?
방금 했습니다. 맞고요. 이번 보극의 극성은 주자극의 극성을 회전 방향으로 옮겨놓은 것과 같은 극성이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N극 주자극 N극 X극이고 보극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한다고 했을 때 보극의 극성은 이렇게 회전할 거면 얘는 뭐다? 회전 방향으로 다음이 오는 거 있죠. 다음에 오는 주자극의 극성이 이렇게 보극의 극성이 됩니다. 이렇게 회전하죠. 어떻게? 다음에 오는 주자극의 극성이 보극의 극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이번에 보극의 극성은 주자극의 극성을 회전 방향으로 옮겨놓은 것과 같은 극성이 아니죠. 주자극의 극성을 회전 방향으로 옮겨놓은 것이 아니고 보극의 극성은 다음에 오는 주자극과 같은 극성으로 하게 됩니다. 네. 요거 잘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3번 보극의 수는 주자극의 수가 보통 동일한데 주자극이 만약에 2극이면 보극 2극, 주자극이 4극이면 보극 4극 정도로 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향이 미비하다. 뭐 전기자 반전기나 정류에 대한 그런 영향이 미비하다라고 했을 때는 적게 해도 되는 겁니다. 적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주자극 수보다 적은 것도 있습니다. 3번 보극에 의한 자속은 전기자 전류의 비례해서 변화합니다. 왜? 직렬로 연결하죠. 당연히 직렬로 연결하면은 전기자 전류가 2배가 되면 보극의 전류도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해서 변하게 되고요. 20번은 정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류인데 직류 발전기의 정류 시간에 비례하는 요소를 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정류자 편이 있고 이것이 절연 인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보세요. 일단 여기에 브러쉬가 있어요. 브러쉬의 길이가 있고 절연물이 이것을 우리가 델타라고 합니다. 델타. 그러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인데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인데 정류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입니다. 속도분의 거리. 예. 그래서 정류 시간을 tc라고 했을 때 속도분의 거리는 실제 정류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브러쉬가 B고 절연물이 델타라고 하면은 실제로 정류가 이루어지는 것은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분자에는 뭐다? B-델타가 들어가고요. B-델타가 들어가고 정류 시간은 B-델타에 비례합니다. 예, 종종 출제가 됩니다. 20번에는 2번이고요. 2번. 21번. 직류의 양호한 정류를 얻는 조건이 않는 것은 해서 정류라고 했을 때는요. 가장 큰 게 뭐냐? 리액턴스가 EL입니다. L, TC분의 EIC죠. 요 값이 작아야 이 값 때문에 브러쉬에 불꽃이 발생하고 양호한 정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리액턴스 전압이 작아야 된다. EL이 작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인덕턴스가 작거나 IC가 전류가 작거나 전류가 작으려면 뭐다? 저항이 커야 되겠죠. 저항이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류 주기가 크거나 이러한 조건이 양호한 정류를 발생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아니 그래서 1번 정류 주기 크게 할 것. 정류 주기를 크게 할 것 맞고요. 2번 정류 코어의 인덕턴스를 작게 할 것. 인덕턴스를 작게 할 것도 맞고 3번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할 것. 리액턴스 전압이 EL입니다. 이것을 작게 할 것도 맞고요. 4번 브러쉬 접촉 저항은 작게 할 것. 저항은 커야 된다. 저항이 커야 전류가 작아서 리액턴스 전압이 작아지게 됩니다. 21번 4번이고요. 22번 직류기의 정류작용에서 전압정류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압정류인데 이거 간단하게 정리하면 정류에서요 전압정류 보극 저항정류 탄소 브러쉬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전압정류 보극의 저항정류 탄소 브러쉬가 된다.
그래서 22번 전압 종류 나오면 보고 설치입니다. 보고 설치고요. 23번 직육의 정류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 1번 리액턴스 전압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보국을 둔다. 방금 했죠? 보국을 하면 보국을 두어서 리액턴스 전압을 상쇄시킵니다. 이것을 전압 정류를 하고요. 이번 정류작용은 직선 정류가 되도록 한다. 우리가 정류를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이 직선 정류나 정연 정류까지는 괜찮죠. 직선 정류가 완전 이상적인 정류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류작용은 직선 정류가 되도록 한다. 맞고요. 3번 보상관선 정류작용에 큰 도움이 된다. 우리가 정류작용에 더 좋은 것은 보극인데 보상관선도 정류작용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 보상관선이 있으면 보극은 필요 없다.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앞에서 전기자 반작용 했죠. 여기에 설치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이게 전기자 이렇게 때 요게 뭐예요? 요거 그게 설치 이것이 보상권선입니다. 보상권선이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가 뭐예요? 얘가 보국이에요. 보국. 근데 보세요. 전기자 반작용은 주로 극에서 발생해요. 전기자 반작용은 주로 극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극에 있는 보상권선이 더 유효합니다. 더 좋아요. 전기자 반작용은 극에서. 근데 정류는 우리가 브러쉬가 돌아갈 때 있죠. 우리가 그 정류자편이 다음 정류자편으로 옮겨갈 때 발생하죠. 그것은 일종의 극에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극에서. 그러면 정류는 극에서 발생하니까 이 보상권선이 더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다시 전기자 반작용은 극에서 발생해요. 따라서 극에 있는 보상권선이 더 유효하고요. 정류는 축에서, 이 축 있죠? 축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축에 위치하고 있는 보극이 더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 3번, 4번 보상권이 있으면 보극 필요 없다. 이거 아니에요. 예, 보상권도 있다 하더라도 보극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조금 정리 잘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